이런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마살, 도화살. 남자들한테 제일 흉한 게 뭐냐? 역마살이에요. 내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거. 옛날에는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50km 안에 평생 살다 죽었어요. 다 농경 정착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자기 태어난 동네에서 반경 5km 안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불행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바람도 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보다도 뭐 세계를 주름 잡는 뭐 상사맨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역마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여자들한테 제일 나쁜 거는 뭐냐? 도화살이다 이거야. 근데 그건 옛날에 이제 모든 여자들은 그냥 일부 종사를 해야 되는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거지 요즘은 돈 주고서라도 도화살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도화는 사실은 이렇게 성적인 매력을 뜻한다기보다는 남한테 인정받는, 남한테 사랑을 받는 왜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나 같은 열심히 같은데 꼭 인사고과를 상사들이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들이 도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주목을 받는,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힘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주 봤을 때요. 역마살도 있고 도화살도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사실 썩 이렇게 기분이 막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만인의 뭐 꽃이 되라는 뭐 그런 뭐 이 사주래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역마살, 도화살이라고 하지 않고 역마, 도화, 살을 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물운이 가장 좋은 사람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꼭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재물운은 3, 4, 50대에 들어야만이 진짜 재물운이 되는데요.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은 하석진 씨. 재산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니 아까 연예인 누나한테 박수 안 나오더니 질문은 박수가 나오네.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사람들이 돈은 중요해요. 결국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자, 사실이에요. 이분은 제가 볼 때 가장 비연예인 사주입니다. 근데 이분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뇌생남이잖아요. 뇌생남. 원래 공부를 잘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옆에 선생님도 계시고. 뇌생남. 혹은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질도 가졌고요. 연예인만 빼고 아 농담이고요. 연예인도 마찬가지. 뭐든지 남들보다 A+ 이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석진 씨는 공무원을 해도 신뢰가- 아주 잘하실 분이에요. 하물며. 되게 좋은 거. 근데 학생자 만약 재물을 탐한다면 꼭 하나의 길로 볼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돈을 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큰 돈은 벌기는 좀 어렵겠다. 극과 극이네요. 여기는 뭐 아니면 도니까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고. 학원 사업을 네. 한다는 거. 사실 저게 확률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사업적. 이분은 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계속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으셔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좋은 것은 다 초장 끝발, 개끝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운이 좋으셨나 보다. 어릴 때부터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유복하거나 아니면 좀 주목받는 삶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이 30일, 40일, 50세까지가 이 20년 동안이 자신의 운을 현실 속에서 펼쳐서 실제 그 결실을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갑니다. 결혼운 제일 좋은 사람. 결혼운이 제일 좋은 사람. 결혼운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분은 서태훈 씨.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연애를 예. 지금 7년째 못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는 좀 까칠할 수는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매일 부인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 갑자기 달라 보이는데요? 소문 내주세요. 아, 개그계의 최수종.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만혼, 늦게. 좀 먼저 자기 일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해야 될 사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면 한 2번, 3번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좀 일찍 결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일찍 좀 결혼을 해서 좀 뭔가 자신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만이 자기의 삶을 더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자분 2분 다는 사실은 전부 다 저랑이거나 저랑에 가까운 사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늦게 초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 먼저 자기의 기반을 먼저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계명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이름. 네. 그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개척된다, 더 좋아진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을 좀 한동안 너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름 오셨어요? 바꿨어요? 아 저는 원래 본명이 허정민이 아니고 딴 거였는데 아, 본명이 따로 있는데 본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본명 방송 활동 자체. 이름 놔두고 그러니까 본명을 이제 바꿨는데 저도 그 각종 악재가 다 겹치는 거예요. 사기 당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날아가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또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하시고 막 엎친다 엎친다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일단 철학관을 무작정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려고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 분이 이름을 이름을 바꿔라. 너는 어. 이름이 그때 외자였거든요. 이름이 외자여서. 원래 허시는 외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외자여서 세자면은 복이 더 들어오는데 외자여가지고 남보다 하나가 더 안 들어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자인데요. 예? 저 외자인데요. 아무튼 선생님도 개명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그 하라고 어디예요? 해가지고. 예? 저희 금호동에 있는 아무튼 그래서 저 이름을 개명을 한다는 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운명을 바꾸는데 사실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름은 자기가 부를 일은 없죠. 뭐 보통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문희경 씨가 희경이는요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저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은 남이 자기를 부를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호명하는 데 쓰는 그 언어가 내가 듣기 싫다면 바꿔야죠. 정말 자기가 볼 때도 모멸적인 이름,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이름 중에서 무슨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85인데요. 이름 바꾸셨어요. 왜냐면 이름이 이제 뭐 자로 끝나시거든요. 그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약간의 절차만 하면은 금세 바꿔주니까 쉽게 바꾸는데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하고 이름 바뀌는 사람이 신뢰가 갈 것 같습니까? 네, 신뢰 안 가죠. 그래서 자기 이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은 굳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서로 자유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주를 미리 맞춰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결혼하시기 전에 다 맞춰보잖아요. 그런데도 궁합을 보러 간다. 저는 이미 궁합을 보러 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잘 안 된 커플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뭔가 미심쩍고 의심이 가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산의 이제 박도사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도 제자가 많으신데 제자들이 다 독립해서 영업을 하다가 스승님 여기 우리가 다 이렇게 서는데 배워서 나가서 영업을 해보니까 궁합을 보러 오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궁합 보는 법을 안 가르쳐 주셨나요? 왜 치사하게 자기만 알고 말이야. 그랬더니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줘? 명리학에는 궁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돌려보내요. 아니, 왜 오신 사람을 돌려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충 안 좋다고 그래.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분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한국 최고의 지금 인기 있는 역술가도 야 그냥 대충 안 좋다 그러면 다 맞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데 오겠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성비로 자란 남자가 만나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일찍 상당한데 가보면요. 꼭 문상 가보면 근데 구석에서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노? 너 쟤 들어오면 네 아들 잡아 먹는다고 안 그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아있는 사람 2번 죽이는 그런 말이 꼭 어디 그 구석에서 나와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명리학은 궁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장 효율적으로 그 관계의 지속을 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아, 이 관계는 좋은 관계, 이 관계는 나쁜 관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극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아, 그런 게 어디냐. 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것도 아이 그게 어디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선생님 원진살이란 게 있는데 원진살이 있으면 부부 관계가 안 좋다는데 이게 그게 다 쓸데없는. 쌀이 엄청 많네. 야, 저 둘이는 진짜 상극이고 서로가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30년째 잘 사는 부부들도 수없이 늘렸고요. 저 둘이는 천생배필이라고 했는데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이혼한 사람이 늘린 세상입니다. 아,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백마 타고 왕자님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백마를 사서 왕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거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나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이론적으로 완벽한 사이인데요. 이 두 사이는 잘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저 사람 필요한 걸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둘 다 같이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아, 뭐 친해져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 그래서 참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좋은 약은 몸에는 좋지만 입에 써서 잘 먹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한테 나쁜 거는 저 사람한테 다 있고 저 사람한테 나쁜 건 나한테 다 있잖아요. 그럼 둘이 같은 걸 다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친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와 우리가 어디 갔다 이제 와서 만났냐 막 그냥 막 바로 만나려 하자고 우리가 막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알고 보면 천생 따로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성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도 어렵다. 여러분은 사주를 본다 할 때 제일 궁금한 거는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묻는 게 우리의 재물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떼돈을 버나요. 옛날에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물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했습니까? 건강, 명예. 관직. 관직. 왜냐하면 남자는 권력을 얻지 않으면 아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관의 시대는 끝나고 제2시대가 됐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떼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명이 만약에 학자가 될 명이라면 그럼 적어도 대학원은 가고 박사학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부모님이 날 좀 도와주시거나 나이 많은 형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학비를 좀 이렇게 좀 덜 벌어도 일찍 학위를 마치려 도와주. 이게 재물운이에요. 재물운이 없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명을 실현시키는데 꼭 필수 불가결한 재화를 내가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포기해야겠죠. 아니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든가. 왜냐면 한 학기 벌어서 한 학기 다니고 또 한 학기 알바하고 한 학기 다니고. 그럼 그렇게 경쟁해가지고는 그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으면 힘들겠죠.
그게 재물운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은 재물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편재가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돈을 만지는 직업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하루에 수백억을 만지는데 내 돈은 아니야. 하루에 수백억을 만지는데 내 돈은 아니야. 난 그냥 월급 받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자기는 내 돈이 아닌데 하루에 외환거래 하면서 몇백억 하면 퇴근할 때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큰 돈을 만져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편재라는 것은 몸에 지니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야, 그럼 내 재산인데 몸에 지니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내 재산인데 왜 내가 몸에 지니는데 그게 안 돼? 여기에서요. 여러분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3대 부자가 없는 거야. 3대 부자가 되려면 그 전에 다 죽창에 찔려 죽어요. 1대 부자도 힘들어. 그런데 이런 3대 부자도 힘든 나라에서 경주 최씨는 12대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12대요.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을 부를 지켰어요. 그 13대 때 거지가 됐냐? 아닙니다. 마지막 12대 때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다 기부하고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경주 최씨의 10개의 가훈이 있는데 핵심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 만석 이상의 재물을 쌓지 마라. 보통 재물을 쌓잖아요. 이걸 경계한 겁니다. 만석이 되면 욕심을 버려라. 나머지는 약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석만 유지해라. 두 번째, 남자들은 공부를 하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사는 뭐냐면 지방 향토직으로서 명예직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봉사나 하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절대 흉년 때 땅을 늘리지 마라. 그냥 빌려주고 곡식으로 받아라. 네 번째, 아무리 부자라도 모든 나라의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적어도 사방 백리 안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자기 동네의 복지를 책임져라.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12대 부를 만든 법칙입니다. 누가 이 가훈을 만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명리학적인 이해가 충실한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재물은요. 내 꿈을 펼치는 데 필요 소요되는 그 자금만 딱 있는 재물이 가장 좋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3시간이면 끝나는 프로야구에 1위 팀과 꼴찌팀이 대결을 해도요. 꼴찌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는 3번 온다고 합니다. 3시간이면 끝나는 야구에도 그러한데 적어도 90년 가까이 사는 인간의 인생에 그 3번의 기회는 안 오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과를 내었고 내 구자에 얼마의 돈이 찍혀 있으며 내 명함의 직함이 무엇이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그득한 삶의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은 다 달라요.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겠죠.